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4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홍석준 의원님을 뵙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에 왔는데요. 의원님을 먼저 뵙기 전에 그 국회 방송 스튜디오를 둘러볼 예정인데, 그럼 국회 방송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뭐 정치 시사라든지 뭐 토론 프로그램 이런 거를 주려고 하는 방송 채널인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도 뭐 10만 명 정도로 꽤 많고,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지금 둘러보는데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국회 방송 스튜디오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나운서들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방송만 보다가 실제로 이 방송 진행하는 자리에 앉으니까 제가 다 방송 진행자가 된 느낌이네요. 어때요? 앵커 왔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홍석준 의원님 만나러 의원회관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출입증도 받았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네, 그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4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민준이라고 그래,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4대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민준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가 홍석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네네네. 요즘 학생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혹시 학창 시절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거의 안 가졌어요. 왜냐면은, 정치는 뭐, 저하고 뭐 좀 관계가 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제 유세장에 가서 그 유세하시는 어떤 정치인들은 이제 많이 보고,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잘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비행 청소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반 국민들도 사기 힘든 뭐 고급 외제차면 벤츠나 BMW 이런 거를 그 불법 도박 자금으로 구입해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런 그 공권력의 제재를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비행 청소년 문제 해결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어느 정도 연령까지 하느냐, 이걸 이제 일명 이제 형법에서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네.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추자, 네. 그런 좀 이야기도 있어서 저도 그런 어떤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처벌을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하면서도 좀 이제 경계를 하고, 특히 또 관련된 어떤 지원 내지는 상담,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내외에 같이 이제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큰 틀에서 여쭙겠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청소년 문제, 특히 비행 청소년 문제를 어떤 기조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어. 왜? 저출생 시대에 지금 청소년들의 숫자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력 인구를 예를 들면 한때 대학교 시험을 치는 대입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네. 지금은 30만 명 30만 시대입니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든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또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예방, 대책 이런 것을 좀 다양한 각도로 좀 많이 정부에서 좀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보호가 필요한 보호 종료 아동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혹시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가 있을까요?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20세가 되면 무조건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곳이 제2의 가정, 제2의 부모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나온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는 게 잘 못해. 왜? 신용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도 잘 못 만들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르지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정착 지원금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방황을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좀 많아서 제가 법을 개정해서 작년에 본인이 원하면 만 25세까지 있으면서 사회에 이제 적응하려는 그런 어떤 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네. 최근에 이제 또 그 법을 이제 개정안을 낸 것은 뭐냐면은 이미 나온 예를 들면 22살의 청년이 본인이 원해서 다시 나는 시설에 가고 싶다 하면은 그 친구도 이제 받아주자 그런 안으로 다시 이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조항이 있던데요. 이걸 시행하게 되면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지자체들이 설치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을까요? 이 법안은 그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있는 근무하시는 센터장님들하고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해서 제가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데 1단계로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일단 의무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민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좀 일부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의 적절한 어떤 선정과 지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질문해 주신 질문에 너무 좋은 답변들을 주셔서 제가 좀 많이 배워갑니다. 저도 이렇게 또 저희 또 지역에 또 안민준 학생 또 의원이 온 걸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네.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사진 한 장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4대 의원 안민준 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회의사당에 와서 홍석준 의원님도 만나뵈고 국회방송 스튜디오도 보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은데 관련된 법안 많이 발의해 주신 우리 홍석준 의원님 만나서 좋은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 도움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갔습니다. 다시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고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